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말이죠. 이재명과 관련된 또 이 후속 뉴스를 전부 집중적으로 분석해 드리겠는데요. 우선 가장 궁금하신 것이 이거 이번에는 조사 좀 잘 받는지, 그리고 또 이번에는 좀 진술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 이제 보도를 보면 오전 조사에서는 오전 조사를 해봐야 뭐 12시까지니까 10시 반에 들어갔으니까 1시간 반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세에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돌변하고 있다. 상당히 적극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또 여러분들 뭐 이 수원지검 오늘 완전히 난장판이 됐다. 그렇게 제가 이미 보도를 해드렸는데 조금 후속 뉴스들을 여러분께 이제 자료 화면과 함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여야의 반응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특이한 새로운 또 뉴스가 나왔네요. 바로 김만배가 말이죠. 야, 역시 마당발이에요. 이 법조 30년에 자기의 그 인적 네트워크를 그야말로 불순하게 이용해 먹은 거죠. 당시 최재경 민정수석, 나중에는 이제 바뀌었지만은요, 민정수석한테 박영수를 이 특검 후보로 좀 써달라, 특검으로 해달라라고 또 로비를 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펜앤마이크에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뉴스들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한덕수 총리가 이번 국회 답변에서 말이죠, 이재명이를 왜 윤 대통령이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즉 윤 대통령의 말씀을 이제 한덕수 총리가 국회에서 밝힌 것이죠. 그래서 야당의 공세를 차단한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러한 내용도 여러분께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이 맨 먼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건 이제 아침에 출두할 때 기자들하고 입장을 발표할 때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예, 이거 멀쩡하잖아요. 얼마나 멀지? 저 눈에 힘들어가 있는 거 보십시오. 불만이 눈에 그냥 꽉 차 있잖아요. 예, 아주 이걸 보면 이 사진 한 장을 가지고서도 제가 이 자료 화면을 요걸 이제 뽑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저 눈에 보면 아주 그냥 악질적인 요소, 예? 그리고 검찰에 대한 이 강한 불만, 이런 게 꽉 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는 것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재명의 현재의 그 심경과 그리고 그 악심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 자료를 모았는데요. 자, 현재 지금 조사가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시간이 이제 잠시 후면 이제 6시가 되는데, 자, 그래서 오전 진술 내용이 지금 조금 전부터 이제 보도가 됐는데, 우선요, 지난번 네 번째 조사에서는 100%, 거의 100% 진술을 거부하고 진술서로 가름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진술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하고 있다. 예. 자, 그래서 깜짝 검찰도 놀라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오전 조사 내용을 보면은요, 15층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이 15층 조사실이 영상 조사실로 되어 있지만 별도의 영상 녹화는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지금 검사 2명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송민경, 지금 이제 이름이 다 나오고 있네요. 연손 37기.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해서요,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한동훈 장관이 연수원 27기입니다. 그러니까 10년 후배가 되겠습니다. 송민경 부부장 검사, 그리고 박상용 검사는 38기요. 이 둘이서 조사를 하고 있다. 예, 그리고 지금 오늘 조사는 150페이지 정도가 되고 700페이지 정도, 700개의 문항 정도가 있다. 그리고요, 이 두 검사, 송민경하고 박상용 검사 이외에 검사 한 명이 조사실에서 지금 배석한 상태다. 이런 상태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조사에 앞서서 8쪽짜리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그리고 상당히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고 있다. 요렇게 지금 오전 상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단식 중이기 때문에 검찰에서요, 조사가 시작되자 점심을 어떻게 하겠느냐 딱 물었더니요, 식사 대신에 휴식을 취하겠다. 그래서 점심은 안 먹고 휴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졌습니다. 자, 본래 지난번 백현동 아파트 이 특혜 사건, 이때 조사할 때는요, 곰탕을 시킨 바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여러분께 제가 자료 화면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요렇게 지금 이제 의사 한 명, 그러니까 이 수원지검이니까요, 수원 아주대 병원의 의사가
이 조사실 인근 사무실에서 대기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앰뷸런스 이 한 대가 지금 이 검찰청사에서 대기 상태에 있다. 아마도요 전직 대통령들도 이렇게까지 초호화 대접을 받으면서 이 검찰의 수사를 받은 대통령은 없는 것 같아요. 아주 특이한 인간이 참, 이거 우리 국민 모두를 피곤하게 하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오늘 지금 이제 이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조사를 받기 전에 이미 이재명이는요, 지금 저번에 그랬잖아요. 8쪽짜리 진술서를 지금 검찰에 제출했고, 그리고 출두 직후에 8쪽 분량의 진술서를 SNS를 통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번 검찰 수사는 이상한 수사다. 그리고 이재명에 대한 혐의가 터무니없는 그야말로 허위임을 밝힌다. 이렇게 지금 진술서에서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핵심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자세한 것은 이 앞에서 제가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요.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은 쌍방울 수사가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납 사건에서 방북비 대납으로 바뀌었다.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에서 바뀐 게 아니라요. 변호사비 대납 수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바뀐 게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프레임을 바꾸는 이 가짜 조작 기술이 얼마나 능수능란한지를 알 수 있어요. 이 대목에서. 그리고 쌍방울의 주가 부양과 대북 사업을 위한 불법 송금이 이재명을 위한 대납으로 순감하고 있다. 이거는 전혀 아닙니다. 주가 부양 이런 여러 가지 문제는 문제대로, 왜냐하면 회사 돈 횡령한 거 이거 거기에서 다 조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도 말이 안 된다. 자, 그러면서요. 지금 300만, 500만 불에 대해서 주장이 뭐냐면 500만 달러는 쌍방울의 대북 사업 이행 보증금이다. 이 스마트폰 비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남경필 때부터 해왔다. 그리고 북측에 현금을 주는 어떤 결정 약속도 하지 않았다. 예. 따라서 그래서 애시당초 대납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약속을 안 했으니까 대납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처음부터. 아니, 그 중간에 이화영이가 끼어들었잖아요. 본래 대북 사업비가 2020, 그러니까 2020년도부터 쭉 나오다가 2018년도, 그때부터, 왜냐면 2018년도 9월에 평양에 회담을 못 가니까 그때부터 이제 급해져가지고 이화영이가 김성태하고 안부수를 데리고서 이재명의 대북 관계, 이게 딱 뚫으려고 뛴 건 아닙니까? 그러다가 2019년도 1월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대북 사업을 추진한 거죠. 그래서 남경필 때 추진했다고 해서 마치 불법성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지금 프레임을 짜고 있는데, 아니, 남경필 지사 때야 정상적으로 했겠죠. 다른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재명이가 이렇게 막 느닷없이 자기가 후보가 돼가지고 박원순이하고 저희 최무순이만 북한으로 데려가고 자기 안 데려가니까 급하니까 불법이 개입되기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래서 남경필 지사가 해왔기 때문에 이거는 정당하고 합법적인 사업이야. 이 프레임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이렇게 제가 비판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방북비용 300만 불을 내는 거. 이거는 뭐라고 또 했느냐? 김성태가 북에 주었다는 300만 달러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줬는지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실제 지급했는지도 의문이다. 실제 돈을 주었다면 김성태 자신의 방북과 공개 합의 대가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300만 달러는요. 이게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줬는지가 바뀌는 게 아니라 이게 한꺼번에, 그러니까 이제 원스톱 서비스인가 이런 것처럼 한꺼번에 딱 한순간에 다 해결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날짜, 장소 이런 것이 바뀌는 것이고, 이 돈이 실제로 넘어갔다는 것이, 그래서 외국환 관리법 위반이잖아요. 그 쌍방울 직원들이 수십 명이 동원이 돼가지고 자기 가방에 어디 책 속에 숨겨가지고 가지고 간 거 다 지금 검찰에서 밝혔지 않습니까? 저도 이거 내용을 수십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거짓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검찰의 증거는 물증이 없다. 그리고 김성태와 이화영의 입에서 나온 것 뿐이다. 이러면서 이화영과 김성태는 구속재판 중에 계속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신빙성이 매우 궁박한 처지에 있어서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그러면 수사를 구속된 상태로, 구속수사는 다 구속된 상태로 조사하죠. 이런 논리라면 말이죠. 모든 이 피고인들이 진술한 내용, 그렇죠? 피의자들이 진술한 내용은 구속돼서 심리관 압박을 받기 때문에 다 인정할 수 없다. 이런 논리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궤변 중에 궤변이다. 이렇게 제가 딱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이 정도로 해서 지금 이제 오늘 오전에 진술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난리가 난 게요. 자, 이게 이제 아까 이제 응급차 뭐고요.
데모가요, 그 시위, 그러니까 오늘 이 문제가요, 이 우파의 경우에는요, 애국순찰팀, 예, 황교안 단장이 이끄는 애국순찰팀에서 한 20명 정도밖에 안 나왔다고 그래요. 예. 자, 그래서 애국순찰팀에 이거 보십시오. 거짓말쟁이 리재면, 예, 이런, 그 얘기고, 뒤에 윤석열 퇴진, 검찰 독재, 요거는 이제, 이 개딸들 유튜버들의,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현장 분위기, 요런 식의 이제 분위기로서 양측의 고성 욕설, 몸싸움까지 벌어졌다. 그래서 경찰이 뭐 560명이라고 하는 보도도 있고 600명, 700명 이 보도는 다른데 영하간 최소 560명 이상의 경찰이 배치가 돼서 이 몸싸움 정면 충돌까지 일어나는 것을 뜯어 말리는 아주 아수랑장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내용을 보면은요, 뭐 이거 다 똑같은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그 야권 여권, 그러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제 황교안 단장 측의 주장은 이재명을 구속하라. 이게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재명을 구속하라 이러면서 이제 앰프에서 노래가 나오고 이러면서 이제 갑자기 지금 개딸들이 달려들면서 아수라장이 되었다. 예,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보수단체의 경우에는 한 20명 정도, 그리고 지금 개딸들 지지자한테는 한 300명 정도가 모여들었다. 그래서 이 개딸들은 야당 탄압, 검찰 스토킹 준당, 이재명과 함께 민주주의 수호, 이런 피켓을 들고 응원에 나섰고요. 자, 응원에 나섰고, 그리고 윤석열 탄핵, 김건희 구속, 이재명을 다음 대통령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그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애국 순찰팀 여기에서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가지고 응수를 했다고 합니다. 거짓말쟁이 이재명, 대장동숙의 이재명을 구속하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구호를 외치니까 개딸들은요, 나팔과 호루라기를 불면서 이 목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이 분위기를 제압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다. 이게 이제 압축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번에는 이거 생전 처음 듣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 박영수 특검. 아이고, 이거 하여튼 뭐 계속해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펜앤마이크가 오늘 보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뭐냐? 박영수가 이제 특검이 됐잖아요. 박영수 특검이 됐는데, 특검이 되는 경위를,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지금 펜앤마이크가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펜앤마이크 이 보도 내용은 이번에 신앙리미아의 녹음 파일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요 내용, 그러니까 김만배가 신앙리미아한테 왔다는 이 내용은 자체는 이거는 사실이다. 다만 내용의 진정성이 있느냐, 그 내용은 김만배가 한 말이 신뢰할 수 있느냐, 이건 별도의 문제고요. 김만배가 일단 제 보도는 김만배가 신앙리미아한테 얘기했다는 박영수를 특검으로 만드는 그 과정, 자랑하는 대목, 이것이 이제 보도가 되고 있어요. 이 보도는요, 지금 이제 펜앤마이크가 처음으로 보도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요약하면, 김만배가요, 신앙님한테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최재경이한테 얘기를 했다. 최재경이한테 특검이 될수록 예정했고, 최재경이가 그래서 이제 대통령한테 얘기했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 관해서 최재경이는 나는 내가 민정수석을 그만둔 후에 특검이 말하자면 임명이 됐기 때문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라고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김만배하고 대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자기가 김만배한테 만약에 부탁을 들었다면 그를 어떤 통로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든가 아니면 이 전달을 어디다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최재경이는 입을 딱 다물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게 앞으로는요, 요 이슈가 또 한 번 끌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 최재경이한테, 이게 이제 또 재밌는 스토리예요. 최재경이한테 김만배가 뭐라고 했느냐, 박영수 특검이 제일 이 적임자인데 이건데 이거 나중에 배신할 것 같다. 요런 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특검과 관련된 얘기를 보면 그 당시 이제 특검이 한참 무르익었는데 사실상의 결론적 얘기는 특검, 박영수가 되는 데는 김무성과 그 다음에는 박지원, 이 둘이 말하자면 이렇게 의견 조율을 해서 둘이서 이제 조율을 해가지고 묵계하에
박영수가 특검이 됐다. 지금까지는 이게 이제 하나의 설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그리고 이 김만배의 생각인데 이 박영수에 대해서 나중에는 김만배가 굉장히 불쾌했다. 왜냐하면 자기 딸을 화천대에 집어넣어 달라고 해서 상당히 좀 뭐라고 그럴까요? 기분이 나빴다는 것이죠. 기분이 굉장히 나빴다. 이러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요. 그리고 이 박영수 딸 그 취업 뒤에 대장동 사업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임원하고 불륜 관계가 생겼다. 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박영수 특검의 요구로 이 김만배가 불가피하게 이 직원을 해고해가지고 두 사람의 관계가 또 급격히 악화가 됐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펜앤마이크에서 지금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요 조금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압축해서 보도를 했는데 기사가 생각보다는 그래도 조금 깁니다. 자, 우선요 김만배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박영수 특검이 변혁 회장 선거에 나왔었잖아요. 그러다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할 일이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민정수석을 만나서 특검이 돼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그리고 이 박영수 특검을 적극적으로 추천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박영수 이 얘기는 그러면 김만배가 먼저 생각해서 박영수한테 얘기를 한 거냐? 아니올시다. 박영수 변호사가 먼저 부탁을 해서 김만배가 그러면 대통령을 어떻게 할 건데 라면서 특검이 된 후에 대통령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까지 박영수한테 물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박 변호사가 수사를 잘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잘 설득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걸 수사를 잘하겠다. 이 얘기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까지는 안 가고 처리한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설득을 잘 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배신을 때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얘기를 듣고 둘이서 나누고 최재경을 만나가지고 형, 영수 형이 찾아왔는데 특검하고 싶대. 그런데 어차피 누구 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을 시키는 것은 나쁘지 않잖아? 이러면서 박영수 변호사를 적극 추천했고 그러니까 이 최수석 얘기가 박영수 고검장이야. 그렇지. 옛날에 내가 모셨으니까 이러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이 김만배가, 근데 형, 잘 생각해. 내가 볼 때 배신할 것 같아. 이러한 우려까지 얘기를 했다라고, 이런 얘기는요, 전부 김만배가 지금 신앙님한테 해가지고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말한 이 배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적당히 잘 봐주겠다. 요런 얘기로 그렇게 이제 본인도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런 것이 과연 그러면 특검으로 두 명이 최종적으로 올라갔을 때 최재경한테 한 건지 아니면은 특검 논의가 한참 있을 때 한 건지 요거에 대해서는 최재경이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특검 헌데 지금 이제 결론컨대는 어쨌든 간에 김무성과 박지원이가 서로 협의를 해서 추천을 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이제 중요한 설이고요. 중요한 이제 주류적인 평가고 더군다나 그 당시에 이제 이 박영수 특검을 자기가 추천해서 됐다라는 하는 말은 좀 과장된 얘기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요 김만배가 지금 안철수 대표나 국민의당 쪽에 로비를 해서 이 박영수 특검을 추천하도록 만들었다. 이거는 그렇게 해석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 안철수가 이끌던 국민의당이 특검 후보로 추천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좀 과장된 설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나. 요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자, 그래서요. 그래서 요게 이제 앞으로도 이제 추가적인 또 보도가 계속 나올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최재경 지금 수석의 경우에는요, 펜앤마이크에서 직접 물어봤더니 전혀 자기는 여기에 개입한 적이 없다. 예. 자기가 민정수석을 끝나고 나왔을 때의 얘기다. 이렇게 해서 딱 당연히 부인하겠죠.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김만배가 검찰에서 이 박영수 관련 혐의를 박영수에 관해서는 조금 얘기를 하고 있고 이재명에 대해서는 끝까지 지금 입을 다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 박영수 특검에 대한 불만과 신뢰 이런 것이 많이 상실됐다는 겁니다. 왜냐? 박영수 특검이 너무나 많은 돈을 요구해가지고 불화설이 굉장히 파다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박영수 딸을 갖다가 회사에 취직시켜가지고 수금책 역할을 맡긴 거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불만을 많이 김만배가 주변에 토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박영수 특검 딸이 화천대유에 취직했는데 그 뒤에는 대장동 사업에 있어서 김만배 측근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온
핵심 임원하고 불륜관계가 생겨가지고 둘 사이가 굉장히 나빠졌고 김만배가 결국은 이 박영수 특검이 강력히 요청해서 이 직원을 해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박영수와 김만배 사이는 굉장히 악화되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지금 한덕수 총리가 지금 이제 이 8일날 그러니까 어제죠. 국회에서 밝혔어요. 이재명이를 만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안민석이가 따져 물은 거에 대해서 현재 여건은 적절하지 않다. 딱 잘라서 부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윤 대통령 본인이 사법적 리스크가 있는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어떤 시그널이라고 국민들이 이해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언페어한 것이 될 수 있다라고 윤 대통령이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저에게 누구보다도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꺼리끼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한 바 있고 그것이 제가 아는 대통령과 같이 일하고 특히 법조계에 있는 많은 분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사람을 좋아하고 얘기하기 좋아하고 토론하기 좋아한다고 들었는데 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성격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를 안 만난 것은 바로 리스크 때문에 못 만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민석이가 이재명이가 대표로 있는 한 그럼 만나지 않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냐 물으니까 한 총리는 여건이 좀 안 된다 이런 얘기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민주당 원내대표가 새로 뽑혔을 때 대통령이 만나겠다는 말을 저에게도 했는데 그러나 원내대표가 거부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민주당 즉 이 탑 1, 2를 못 만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제가 보기에도요. 제가 아는 윤석열 대통령도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해요. 굉장히 오픈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윤 대통령은 법치주의에 강한 신뢰를 신봉을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법치주의를 신봉하는 최고의 가치로 신봉하는 대통령이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이재명이 갈수록 악질범화되고 있고 갈수록 거짓말 제조기로 지금 딱 자리를 잡았는데 이런 사람을 만나요? 그러면 당 대표성을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 대표성 자체가 없는 사람을 갖다가 방탄 조끼를 입히기 위해서 갖다 앉힌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민주당 의회 당원들 이 사람들이 잘못된 결정을 갖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으로 몰아가려는 야권이 논리는 굉장히 궁색하고 잘못됐다. 이게 저의 판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고 이어지는 저의 방송 계속해서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